어머니, 죄송한데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민수야, 왜? 이번엔 무슨 일이 있는데? 회사에서 급한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엔 꼭 찾아뵐게요. 그래, 언제나 다음에지. 네 아버지 제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제사 좀 간소하게 지내시면 안 돼요? 요즘 누가 제사를 크게 지내요? 네가 아버지였으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해도 괜찮았을까?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현실적. 그래, 나도 곧 죽을 텐데 장례식도 간소하게 치르면 되겠구나.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늙은이의 푸념이야. 그래, 잘 지내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세가 된 김혜자라고 합니다. 5년 전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은 셋이 있습니다. 아들 민수, 큰딸 미영, 그리고 호주에 살고 있는 막내딸 수연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명절이면 집이 북적거렸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손주들 제잘거림으로 시끌벅적했죠.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가끔 남편이 뒤에서 안아주며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한 거야. 고마워.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마치 남편과 함께 가족의 끈도 끊어진 것 같았어요. 첫 명절 때만 해도 자식들이 찾아왔지만 점점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전화도 뜸해졌죠.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다들 바쁜 삶이 있으니까요. 아들은 승진을 위해 야근이 많다고 했고, 큰딸은 아이들 학원 뒷바라지로 정신이 없다고 했죠. 막내딸은 뭐 호주니까 오기 힘든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1년에 한 번 영상통화라도 하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작년 겨울 심한 감기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열이 너무 높아 병원에 가야 했지만 혼자 갈 기력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좀 아픈데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니? 어머니, 지금 중요한 회의에 들어가려는 참인데 택시는 안 되세요? 그래, 택시 타면 되지. 미안하다. 결국 이웃집 할머니 도움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집에서 알았을 거예요. 그때 큰딸에게도 연락했는데 딸의 반응은 엄마, 혼자 가지 못할 정도야? 이 말이 제 마음에 첫 번째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무리 아파도 자식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파도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사 먹고 혼자서 버텼습니다. 가끔 미웃 할머니들이 찾아와 이야기라도 나눠주면 그나마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큰딸 미영이 전화해서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실래요? 같이 살면.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딸이 저를 걱정해 주는 걸까?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 생각해보니 그건 안 될 것 같네. 미안. 우리 집은 너무 좁고 아이들도 있고 엄마가 오면 오히려 힘들겠다. 자신의 말에 놀란 듯 급하게 정정하는 딸의 목소리.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존재인지를. 그래, 네 말이 맞아. 엄마는 엄마 집에서 지내는 게 좋겠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괜찮아. 엄마도 혼자 있는 게 편해. 너희들도 신경 쓰지 말고 각자 생활 잘하자.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너무 외롭네요.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했었죠.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 아이들이 좋아하던 과자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먹을 음식을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설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새해 인사하려고. 새해 복 많이 받으렴. 네, 어머니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시간 되면 들를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이번 설에는 아내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작년에 우리 집에서 보냈으니까 올해는 그쪽에서 보내야 해요. 그래, 그렇구나. 좋은 시간 보내렴. 큰 누나도 시댁에 가야 한다고 했고, 막내는 호주니까 어머니 혼자 보내셔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괜찮아. 늙은이 한 명 신경 쓰지 마. 나는 그냥 조용히 지낼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웃집에서는 벌써 명절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주들 선물을 사느라 장을 보러 다니는 모습,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떡국, 떡, 고기, 나물, 그리고 간소한 차례상 차림을 위한 것들을요. 계산대 앞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골랐네요. 혼자 먹기에는 많은 양이었습니다. 습관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손님 많이 오세요? 계산원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습관이 돼서요. 조금 빼고 다시 계산할게요. 슬퍼진 제 표정을 보고 계산원이 미안해했습니다.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제사를 모셨는데 이제는 제가 해야 했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며 차례를 지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애들은 다 바빠서 못 왔어요. 나만 여기 있네요. 어떡하죠? 나 많이 외로워요. 차례를 마치고 떡국을 끓였습니다. 솥에 가득 끓인 떡국은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았지만 옛날 습관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 먹던 양 그대로 끓여버렸죠. 한참을 그릇에 떡국을 담고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들 힘도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이웃집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세뱃돈을 받았다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 말을 하며 눈물이 떡국에 떨어졌습니다. 간신히 몇 숟가락 뜨고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물기가 있었는지 발이 미끄러져 크게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등이 바닥에 세게 부딪혔고 엉덩이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한동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넘어져 의식이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거야. 며칠이 지나 냄새가 나야 이웃이 신고하겠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컸습니다. 이렇게 외롭게 죽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새해 인사 한 통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이웃집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미워서 그런 걸까? 내가 자식들에게 뭔가 잘못했나? 남편과 찍은 사진을 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이 더 아팠습니다. 넘어진 자리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까 고민했지만 혼자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몸은 조금 나아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고령화 사회와 노인 고독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득 나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70세 생일입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는데 올해는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나이 들면 생일이 그저 한 살 더 먹는 날이라고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가족들이 모여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불러주길 기대했나 봅니다. 몰래 작은 케이크도 사놓고 오래된 집이지만 깨끗이 청소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이 늘고 눈가는 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예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아침부터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별일 아니고 그냥 잘 지내나 싶어서. 아, 맞다. 오늘 어머니 생신이죠? 제가 깜빡했네요. 생신 축하드려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이 어머니 생일을 잊다니. 그래도 표현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고마워. 오늘 시간 괜찮으면 엄마 집에 잠깐 들를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오늘 처가 식구들이랑 해외여행 가는 날이에요. 지금 공항에 있어요. 해외여행? 그렇구나. 즐겁게 다녀오렴.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선물도 사드릴게요. 선물은 됐고, 네가 오는 게 선물이야. 순간 민수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노후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고 건강하게 혼자 사는 것에 감사하셔야 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무슨 말이 그렇게 나오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우리도 각자의 가정이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래, 알았다. 너희들 신경 쓰지 마라. 미안하다. 어머니,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준비해둔 케이크를 바라보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초를 꽂고 불을 붙였습니다. 혼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초를 끄고 케이크를 봉지에 싸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큰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엄마야. 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아침에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애들이 학교 갈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괜찮아. 전화해줘서 고마워. 엄마, 오늘 뭐 드세요? 혼자 끼니 챙겨 드시기 힘들죠? 아니, 괜찮아. 케이크도 사뒀어. 케이크요? 당 조심하셔야 하는데. 그냥 작은 거야. 너희들 올 줄 알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오늘은 정말 바빴어요. 알아. 괜찮아. 너도 가정이 있으니까. 주말에 시간 내서 갈게요. 애들이랑 같이. 그래, 기다릴게. 하지만 그 주말에도 그 다음 주말에도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매번 다른 핑계였습니다. 아이들 학원, 남편 회식, 시어머니, 병간호. 모두 저보다 중요한 일들이었겠죠. 막내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호주에 산다는 핑계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했던 딸이었지만 전화라도 받아주길 기대했습니다. 수연아, 엄마야.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너는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엄마. 사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저 다음 달에 한국에 들어가요. 회사에서 한국 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막내딸이 한국에 온다니 얼마나 기다려온 소식인지. 정말. 그럼 자주 볼 수 있겠네. 그게 일이 많이 바빠서 자주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호주보다는 자주 뵐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좋다.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엄마, 생신 때 못 뵈어서 정말 미안해요. 이번에 들어가면 꼭 찾아뵐게요. 고마워. 딸. 그날 밤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막내딸이 한국에 온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 애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얼굴을 보고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막내딸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 청소도 하고 딸이 좋아하는 반찬도 미리 생각해 두었습니다. 언제 집에 올지 어디서 살게 될지 궁금했지만 딸은 바쁘다며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도착했어요. 수연아. 정말? 언제 왔어? 어제요. 회사에서 숙소를 마련해줬어요.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그래. 그럼 엄마 집에는 언제 올 수 있어? 당분간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 알았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엄마, 주말에 잠깐 시간이 날 것 같은데 제가 차 갖고 갈게요. 점심이나 같이 먹어요. 정말. 고마워, 딸. 엄마가 맛있는 음식 해줄게. 아니에요. 엄마 고생하니까 밖에서 먹어요. 주말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래도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냉장고에 과일도 채워 넣었습니다. 딸이 오면 먹을 수 있게요. 새 옷도 꺼내 입고 화장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딸을 만나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주말 아침 수연이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가 한 대 서 있었고 수연이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보, 엄마랑은 거리를 좀 둬야 할 것 같아. 우리 집이 좁아서 모실 수도 없고. 그래도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어머님이 많이 외로우실 텐데. 나도 알아. 하지만 엄마가 우리 집에 자주 오시면 결국 우리가 모셔야 할 것 같단 말이야. 좀 바쁜 척하고 떨어져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하긴. 우리도 이제 아기 가져야 하는데 어머님까지 신경 쓰기 힘들겠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딸이, 제 막내딸이 그런 말을 하다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차장 기둥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어요? 수연이 저를 발견하고 뛰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 표정을 보니 대화를 들었다는 것을 알았나 봅니다. 방금 얼마나 들으셨어요? 충분히 들었어.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됐다. 네 진심을 알았으니까. 엄마, 정말 오해예요. 제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수연의 남편 지훈입니다. 사위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들어가자. 이야기할 게 있어. 집으로 들어와 셋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커피를 끓여 내오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수연아, 네, 엄마.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너희에게 부담이니?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바빠서. 수연아,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엄마도 이제 현실을 알아야지. 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위는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사위가 자리를 비운 후 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호주에 있을 때도 그랬지? 엄마가 방문하자고 할 때마다 바쁘다고 했잖아. 엄마, 네가 한국에 온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제 자주 볼 수 있겠구나 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아니다. 네 인생이니까 엄마가 이해해야지.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말한 건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앞에서 그런 말을 해서. 괜찮아. 이제 엄마도 알았으니까 너희가 불편해할까봐 엄마가 더 조심할게.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날 밤 딸과 사위가 돌아간 후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창가에 서서 바라보다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지 말자.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단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깔끔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요가, 노래교실, 컴퓨터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팸플릿을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요가 수업이 언제 있나요? 월, 수, 금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오늘이 마침 수요일이니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등록할게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요가실에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셨네요. 강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하려고요. 저기 자리 있으니 앉으세요. 저희 수업은 어르신들 건강에 맞춰서 하니 걱정 마세요. 옆자리의 할머니가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저는 박정숙이에요. 3년째 다니고 있어요. 네, 김예자라고 합니다. 처음이라 좀 긴장되네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자식들이 다 나가고
혼자 되니까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여기 와서 친구도 생기고 건강도 좋아졌어요. 자식분들 다 독립하셨어요? 네. 아들 둘, 딸 하나 다 각자 가정 꾸리고 살아요. 명절에나 볼까 말까 해요. 저도 그래요. 자식 셋인데 정숙 씨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아야 해요. 자식들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인생 즐겁게 살아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마음이 통했습니다. 요가 수업이 시작되었고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니 온몸이 뻐근했지만 상쾌했습니다. 계자 씨, 자식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요. 다들 그래요. 우리 세대는 자식들 위해 모든 걸 희생했지만 요즘 세대는 달라요. 그들의 삶이 있으니까 이해해야죠. 알고는 있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그럼요. 저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설날에 혼자 떡국 끓여 먹으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내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자식들 기다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요. 여기 요가 말고도 노래교실도 다니고 동네 봉사활동도 해요. 바빠서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해요. 다음 주 금요일에 노래교실도 같이 가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월, 수, 금요일은 요가 수업, 화요일은 노래교실, 목요일은 마을 봉사활동, 주말에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산책이나 영화 관람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카카오톡 계정도 만들었습니다. 정숙 씨가 알려준 덕분에 이제 친구들과 사진도 공유하고 메시지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죠. 자식들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바빠서 연락 못 드렸네요. 아들, 나 잘 지내. 바쁘게 살고 있어. 바쁘게요? 어머니가 무슨 일로? 요즘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듣고 친구들도 생겨서 같이 다니고 있어. 그래요? 그거 다행이네요. 어머니가 항상 혼자 계실까봐 걱정했는데.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요즘 너무 바빠. 그럼 저희가 이번 주말에 찾아뵐까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전에는 얼마나 이 말을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손주들을 보고 싶어 매일 기다렸는데 이상하게 지금은 마음이 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 미안하다.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여행 가기로 했어. 여행이요? 어디로요? 강원도 요가 선생님이 계획해 주셨어. 우리 동네 할머니들 10명 정도 같이 가. 그래요? 어머니, 많이 변하셨네요. 그래? 변했나? 그냥 내 인생 살고 있을 뿐이야.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 주세요. 그래. 시간 나면 연락할게. 아들의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던 엄마가 갑자기 자신의 일정을 중요시하니 놀랐겠죠. 전에는 자식들이 바빠서 못 간다고 하면 서운했는데 이제는 제가 바빠서 못 만난다고 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강원도 여행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숙소에서 함께 밥을 해먹고 노래도 부르고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우리는 혼자 남겨진, 그래서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계자 씨, 여기 좀 봐요. 이거 우리 단체 사진. 정숙 씨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10명의 할머니들이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진 SNS에 올려도 될까요? 우리 할머니들의 황혼 여행이라고 제목 붙여서요. 그래요. 좋아요. 신기했습니다. 우리 같은 할머니들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간다니.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큰딸 미영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SNS에 엄마 사진 봤어요. 강원도 여행 가셨다면서요? 그래. 친구들이랑 다녀왔어. 엄마, 정말 놀랐어요. SNS에 황혼 여행이라고 올라온 사진 보고 엄마가 맞나 싶었어요. 엄마가 언제부터 여행을 다니셨어요?
한 달 전부터 요가도 배우고 노래교실도 다니고 있어.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게 됐지. 저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걱정했잖아요. 너희들 바쁜데 뭐하러 말해? 나도 내 생활이 있는 거지. 엄마, 많이 변하셨네요. 갑자기 연락도 안 하시고 저희가 뭐 잘못했어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날 외면한 거야. 아파서 병원 가자고 할 때는 바쁘다며 거절하고 명절에도 안 오고 생일에도 잊어버리고 엄마가 너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해봐. 전화기 너머로 딸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주민센터에서 댄스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황혼 댄서라는 팀명도 만들었습니다. 발표회 날이 다가왔고 정말 떨렸습니다. 그런데 관객 속에 아들이 있어 놀랐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정말 멋있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발표회 소식을 보고 왔어요. 그랬구나. 발표회가 인터넷에 올라갔니? 네.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요. 어머니가 요즘 활발하게 활동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춤까지 추실 줄이야. 아들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존경이 느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다른 할머니들을 가르치는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세 자식 모두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 큰딸 미영, 막내딸 수연. 모두 한자리에 모인 건 남편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엄마,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아들이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오늘이 어머니 생신 아니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지내서 제 생일도 잊고 있었던 거죠. 엄마,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해보니 그래도 엄마한테 너무 무심했어요. 요즘 엄마가 바뀌신 모습 보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셋 모두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서운했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바빠지시고 우리를 피하시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겼는지. 놀랍게도 아들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기뻐했을 텐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할게. 엄마는 지금 이 생활이 좋단다. 내 시간을 가지고 내 친구들과 어울리고 너희와 같이 살면 그런 자유가 없어질 거야. 친구들이 합류해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자식들은 친구들이 많은 것에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베란다에서 남편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누구랑 얘기하세요? 뒤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그냥 내 아빠한테 말하는 거야. 엄마가 너희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앞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 살아주길 바라. 엄마처럼 늦게 깨닫지 말고. 알겠어요, 엄마. 자식들을 배웅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5년 전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나 이제 괜찮아요. 외롭지 않아요. 내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창밖의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은 자식일 뿐,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7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앞으로 펼쳐질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